조선공주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정명공주. 선조 25년인 1592년에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임진왜란은 조선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쟁인데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선조가 버린 경복궁은 백성들의 손에 불타 사라졌고 선조는 백성을 버렸다는 멍해를 평생 쓰고 살아야 했던 반면 세자 광해군은 전쟁터를 누비며 병사들을 격려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지고 광해군은 뜨게 되었는데 선조는 광해군을 라이벌로 여겨 세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싶었지만 민심이 광해군의 편이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가진 세자의 자격은 사실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 그것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정비인 의인왕후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고 선조는 또 다른 후궁 인빈 김씨의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점찍어 두었으나 신성군은 임진왜란 중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는데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기 속에 세자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602년 선조는 인모광후를 두 번째 정비로 맞았는데 인모광후가 임신을 하자 광해군과 측근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인모광후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선조의 적통이라서 당연히 광해군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광해군에게는 다행하게도 인모광후는 딸을 낳았으니 그 딸이 바로 정명공주입니다. 개축일기에 따르면 광해군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새어머니 인모광후가 임신했을 당시 유산시키기 위해 도깨비 소동이나 기왓장을 던지는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명공주는 선조와 인모광후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3살 되던 해에는 귀여운 남동생 영창대군도 얻어 선조의 유일한 적통 왕자인 동생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광해군에 의해 어머니와 서궁이 유폐되는 정명공주. 그러나 그 행복은 길지 않았는데 공주가 6살 되던 해 아버지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선조가 승하한 다음 날인 1608년 2월 2일 광해군은 조선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정명공주에게는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는데 영창대군이 태어난 다음 해에 선조는 몸쳐누웠고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 선조는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3살 배기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선조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고 영창대군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숨을 거뒀는데 이렇게 광해군은 막강한 라이벌 영창대군과 큰 충돌 없이 꿈에도 그리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이 어린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어여삐 여겼다고 하는데 특히 자신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영창대군에게 더없이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너그러움은 진심이 아니라 아버지 선조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한 연극은 아니었을까 의심이 되는데 선조가 승하한 뒤 광해군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이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왕이 된 광해군은 정명공주와 영창군이 문안을 오자 정명공주에게만 어여쁘다는 말을 건넸고 영창대군은 본체만체에서 영창대군은 광해군 형님이 변했다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 사라지는 바람에 당시 광해군은 지금의 덕수궁인 정릉동 행궁을 왕궁으로 써야 했는데 광해군은 새 왕궁을 위해 창덕궁을 중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창덕궁으로 가버리고 인목대비와 두 동생은 행궁에 남겨두었고 이후 광해군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8세에 불과한 영창대군을 영모에 누명을 씌워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방에 가둔 채 뜨거운 증기로 쪄서 죽이는 증사를 했는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광기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1613년 겨울 11세의 정명공주는 천연두를 심하게 앓았는데 천연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으로 전염성도 강했습니다. 광해군은 정명공주의 천연두가 인목대비에게도 옮아 두 사람이 나란히 죽기를 바랬지만 다행히 광해군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정명공주는 천연두를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말했지만 하늘은 동생의 죽음이라는 시련도 주었는데 1618년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대비해서 후궁으로 강등했고 정명공주는 평민인 서인으로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정릉동 행궁의 담장을 더 높이 쌓아 인목대비와 정령공주를 유폐시켜 정령공주는 혼인도 하지 못한 채 꽃다운 청춘을 행궁에서 낭비해야 했습니다. 정령공주는 글씨를 잘 썼는데 그녀가 쓴 화정은 글자 한자의 가로 세로가 73cm에 이르는 대작입니다. 공주의 필체는 힘있는 필체로 이름 높은 명필 한석봉의 필체인데 선조와 인목대비 역시 한석봉체의 대가들이라 공주는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성 서예가로 평가받는 정령공주는 대부분 정릉동 행궁 유폐 시절에 글씨를 썼는데 답답한 유폐의 세월을 견디기 위해 또 글씨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썼던 것은 아닐까 추측됩니다. 인조반정으로 유폐에서 벗어나 뒤늦은 결혼을 하는 정령공주. 그렇게 유폐의 세월은 흘러갔고 광해군 15년인 1623년 정령공주가 21세 때 인조반정이 일어났는데 인조는 신성군의 아들로 선조의 손자입니다. 인조는 광해군이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무력 정변을 일으켰고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인조는 인목대비와 정령공주의 신분도 되찾아 주었는데 인조의 도움으로 두 여인은 지긋지긋한 유폐에서 벗어나 창덕궁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인목대비는 서둘러 정령공주의 혼인을 추진했는데 인조반정이 막을 내린 지 겨우 사흘 뒤에 인조에게 부마간택을 요청했습니다. 정령공주의 나이 21세, 혼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나이였고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은 인목대비의 낙은 정령공주의 행복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인목대비의 재촉으로 인조가 왕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정령공주의 혼례가 치러졌는데 남편은 3살 어린 홍주원이었습니다. 홍주원은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었으나 공주와의 혼례를 위해 부득이 파혼을 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정령공주를 며느리로 들이기를 꺼렸는데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공주라는 신분도 부담스러웠으며 공주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부마간택을 위해 금올령을 내렸으나 홍주원의 아버지 홍영은 이미 정한 혼처에 납치를 보냈고 이것이 들통나서 의금부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홍영의 아들 홍주원이 정령공주의 남편으로 결정되었는데 정령공주는 지금의 서울 안국동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인조는 경국대전에서 정한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지 않는다라는 법을 무시하고 공주에게 200칸에 이르는 대저택을 마련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8076결 약 5천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경상도의 토지와 작은 섬들을 선물했는데 인목대비를 향한 효심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인조에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정령공주. 인조 덕분에 불을 거머쥔 정령공주는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인조 10년인 1632년에 인목대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는 대비의 병고안에 정성을 기울였고 대비가 숨을 거둔 뒤에는 치상에 힘쓴 탓에 인조도 탈이 나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졌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이 희한한 병은 한 달 넘게 지속됐고 그 와중에 인목대비의 유품에서 백서삼폭이 발견됐는데 백서삼폭이란 비단 3폭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대비의 백서삼폭에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우자는 뜻의 글이 쓰여 있어 이 글귀를 본 인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섬겨온 대비가 자신을 몰아낼 꿍꿍이를 품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인조의 오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폐위시킬 왕이 인조라는 말도 새 왕으로 누구를 세우자는 말도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신들은 백서삼폭의 글귀는 대비가 광해군을 폐위하자는 뜻에서 쓴 것이라고 설득했고 인조는 힘겹게 받아들였습니다. 엉뚱하게도 의심의 화살은 정령공주에게 날아갔는데 인조는 정령공주가 백서삼폭 사건의 범인이며 정령공주의 저주로 자신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의 저주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믿어 저주를 건 사람은 중형에 처해졌는데 마침 인조의 의심이 사실로 판가름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중을 수색한 결과 저주물들이 여러 발견된 것으로 인조가 정령공주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자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들이 인조를 막았습니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해륜에 대한 응징이었는데 인목대비의 혈육인 정령공주에게
저주의 죄목을 씌우는 것은 반정의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인목대비의 궁녀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판가름 났는데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조의 측근들이 애꿎은 궁녀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궁녀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0월 2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1632년명 숭정 5년 대신과 이품 이상이 궁중의 저주 사건을 조사하도록 청안이 국청을 설치하다. 국청이 귀 옥지 두 사람을 신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선조 때의 궁인이라는 이유로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도 이런 주인에게 사사한 예가 있었으니 이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귀희와 옥기에게는 사사하고 덕계는 처형당하였으며 득화는 미처 처형당하기 전에 죽었다. 그 이외에 애단 의숙 등 여러 내인으로서 관련된 사람들과 귀 옥지가 거느렸던 계집종 및 이장풍은 모두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 당초에 인목왕후의 초상에 백서 세폭을 궁중에서 발견하였는데 반고나 주문에 임금을 패하고 세우는 내용처럼 되어 있었다. 상이 꺼내어 척속들에게 보여주고 얼마 후에 그 글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렸다. 어떤 사람은 왕후가 서궁에 유폐당하였을 때 쓴 것이라고 말하지만 외부 사람으로는 그것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백서 삼폭 사건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7년 뒤 인조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궁궐 곳곳에서 저주물들이 발견되었는데 7년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조는 이번에야말로 정명공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공주를 벌하려고 했지만 인조 반정의 1등 공신 최명길의 도움으로 공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명길은 정명공주가 선조 임금의 유일한 피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명공주를 바람막이를 했습니다. 인조는 최명길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인조 반정의 핵심 인물인 그에게 손을 댈 수는 없어 하는 수 없이 최명길을 심양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당장 최명길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만족한 것인데 정명공주의 주변 인물들과 궁녀들이 옥사를 치른 뒤 이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35세였던 정명공주가 강화도 갑곶나루로 건너가려 할 때 이미 공주의 재화를 실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난 온 백성들이 몰려와 서로 배를 타려고 아우성이었는데 정명공주가 아랫사람에게 재화들을 다 내리고 백성들을 먼저 배에 태우라 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배에 오르며 과연 정명공주로다. 마음 씀씀이가 저러하니 후손들은 반드시 번창할 것이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말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사는 지위를 터득한 정명공주. 1649년 인조가 승하한 뒤에야 줄기차게 파도치던 정명공주의 삶이 잔잔해졌는데 정명공주는 인조가 승하하고 36년을 더 살다가 83세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의 공주들 중 가장 장수했다는 기록을 남기며 인생 후반부의 36년 동안 공주는 평안을 넉넉히 누렸습니다. 후대 왕들인 효종, 현종, 숙종에게 각듯한 대우를 받았으며 7남 1녀의 자녀를 두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런 평안은 권력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다져진 정명공주의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공주는 정치나 권력과는 멀리 떨어져 조용히 사는 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정명공주는 막내 아들 홍만회에게 자위수택이라는 글을 남기며 그 진리를 전했는데 그 글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건대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입에 올리고 정치와 법령을 망령되이 시비하는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내 자손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경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정명공주가 80세가 되던 해에 막내 아들 홍만회에게 써준 글. 정명공주는 남편 홍조원과의 사이에서 7남 1녀를 낳았는데 정명공주의 당부를 잘 지켜서 그랬는지 그녀의 후손들은 조선 최고 명문가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실부인 해경궁 홍씨는 홍조원과 정명공주의 우대손으로 한중록에서 종종 이를 언급하며 해경궁 홍씨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훈수 중에 정명공주가 사용하던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의 측근 홍궁영은 정명공주와 홍주원의 6대 손이며 고종의 친형 흥친왕의 첫 부인은 해경궁 홍씨의 숙부 홍용안의 증손녀이자 정명공주, 홍주원 부부의 8대 손입니다. 1995년 KBS 드라마 서궁에서는 박루시아가, 2014년 TVN 드라마 삼총사에서는 한린이,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는 아역은 허정은, 정찬비, 성년은 이연희가 연기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정명공주였습니다.